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공공의 복리 증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라는 실정권론과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자연권론이 있습니다. 실정권론에서의 이 저작권은 사회 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실정권에 불과하다. 너의 저작권 인정해 줄게. 왜요? 너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면 공공의 복리가 증진이 되니까. 제 저작권을 보장해 주는 거랑 공공의 복리가 증진이 되는 건 뭔데요? 너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면 네가 돈 벌지, 능력을 더 키울 거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노력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격에 대해 보상의 권리를 주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정법을 바탕으로 한 인정된 권리다. 반면에 자연권론에서의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노동의 결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배타적 권리. 너 고생했다. 그 자체로 저작권 주는 거야. 상황. 됐고요. 10번 토론 참고하기 위해 메모했습니다. 이거 OX. 11번 문제 어휘 문제니까 요것도 일단 시간 드릴 거고요.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죠. 지문이 꽤 긴 편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 빅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간주됐던 문화 예술에서 창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실태.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인공지능이 완성해서 오케스트라가 750명의 관객 앞에서 이를 초연한 일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다. 예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발생한 문제 혹은 논쟁거리.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저작권법에서 다루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가 있는가? 둘째,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좋아, 창작물이다라고 인정하면 그 저작자는 인공지능인가? 그 뒤에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쟁거리 1, 논쟁거리 2. 그러면 이제 뒤에 얘기는 뭐 나와야 돼? 1번 논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2번 논쟁에 대해서 뭐라 설명해 주게 글은 흘러가야겠지. 저작권법 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포인트 되는 단어는 어디냐면 여기야. 인간이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거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이다.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잖아. 그럼 걔가 만든 건 창작물이 아니지. 누가 얘기할 거야. 인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인간을 감동시키잖아.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표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먼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세부 논쟁거리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지. 라고 누가 얘기했어. 이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머리와 마음을 감동시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다를 바가 없지라는 견해도 있다. 다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지. 감동시키며 인간이 만든 거랑 똑같지. 반대된.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서 우리가 어떤 사상과 감정을 느꼈다 해도 인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 아니지. 그래도 감동했다면 인간이 만든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만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그렇게 볼 수 없지. 주장, 반론, 재반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오케이. 이 아저씨 그냥 결론 내버렸네. 뭐라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다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창작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창작성이라는 걸 인간의 의식이나 자각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해도 창작성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나 창작성이라는 걸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본다면 인공지능도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기존의 작품을 단순하고 반복적인 변경만 가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만큼 창의적인 형태로의 변경을 가했거나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작성 요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를 창작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기는 있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창작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 뭐야? 그 작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는 누군가? 프로그램이냐?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냐? 저작권법상 저작자라고 한다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 자연인을 지칭한다. 자연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자연인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창작에 관여한 당사자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 코딩한 프로그래머, 일련의 선택 내지 지시와 이미지를 입력한 이용자, 상당한 데이터를 통해 일정한 패턴을 학습시킨 자, 인공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 가운데 누가 저작권을 창작한 자에 해당되는지는 쉽지가 않다. 프로그래머, 내가 창작자지. 이용자, 내가 창작자지. 아니야, 내가 학습시켰어. 내가 창작자야. 로봇 그 자체가 창작자입니다. 서로 싸운다라는 거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작품을 창작한 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도 좋아, 너야 저작권자, 너야 라고 정해준다고 해도 그 저작자에게 반드시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저작자는 너야, 창작자 너, 오케이 인정. 근데 저작권까지 줄 거냐 이거야. 저작권을 창작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창작의 촉진이라는 법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귀속 주체를 찾는 과제일 뿐인 거니까. 어머, 이거 9번에 나와 있었던 누구? 실정권론하고 유사한 입장인 거네.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원입니다. 한쪽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저작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요거야.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근거로 얘를 주장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해 산업의 효용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대량 창작물이 생산해낸 인공지능에 부여할 경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다양한 창작을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 대량으로 창작해내기 때문에 향후 창작 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정말 쎄빠지게 10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우와 엄청 새로워. 근데 이미 한 7년 전에 인공지능에 써먹었었던 기법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인간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상 무수한 자료를 통해 학습하거나 이를 이해 창작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수반된다. 오케이. 네가 인공지능 새로운 거 만들어낸 거 인정. 근데 그 새로운 거 만들어내기 위해 요거 갖다 썼지. 요거 만든 사람한테 허락받고 쓰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물 보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에이씨 답내줄 줄 알았더니 안 내주고 있네. 뭐 암튼 그렇다. 됐을까요? 7, 8, 9, 10, 11번 5문제인데요. 딱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뭘 설명할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현행 저작권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는지, 자연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 있죠?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까?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그렇죠. 현재 실태라고 저는 썼지만 배경,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전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나쁘지 않지. 우려 뭐 있어? 아까 밑에 2줄로 그어놨었던 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 창작 활동의 범위가 위축돼 인간이 잠재적 피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 해줬지. 그러니까 2번 괜찮아. 3번 독자의 흥미를 어떻게 유지할까? 설명하려는 정보와 관련해서 상황을 가정해 묻고 대답해 가면서 독자의 관심, 상황을 가정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요렇게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 묻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통해 예시 있었죠? 그래서 다룰 주요 논란을 서두에 제시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잘했어. 첫 번째 단락에 얘기 있으니까. 정답 없는 거 3번. 밑으로 내려와서 OX 문제죠. 저작권법 2조에 명시된 저작물 요건으로서의 표현 기준은 표현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216페이지 맨 위쪽에 자연인으로 지칭한다라고 했죠. 1번 괜찮아.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네가 만들었는데 너 요거 보고했지? 네. 그거 침해한 거 아니냐? 얘기 있어. 창작 방식과 속도 너무 빨라. 수량 너무 많아. 인공 창작의 특성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두 줄로 체크되어 있었죠?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무슨 말이야?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저작권 줘라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분명해지면 저작자에게 반드시 귀속된다? 그건 아니지. 도움이 된다면 줘라. 이건데 꼭 줄 필요는 있는가? 그런 얘기했으니까 4번 틀리지. 인공지능의 창작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 무수한 학습 자료가 기반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첫 번째 문단에 전제에서 깔고 들어갔었죠? 틀린 건 5번. 9번 문제는 바로 보기 들어가죠. 실정권론, 그거 돈 되는 거.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거 하라고 하고 저작권 줘라 이거지. 실정권론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도구로 사용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 산업진흥, 요게 공리적인 입장에서 나타나는 거지. 1번 오케이. 맞는 얘기지. 다른 거 한 친구들 있을까? 물지 않을 테니까 다른 거 한 친구들 있을까? 하면은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왜 맞는지 틀린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다음 옆에 10번 보러 가죠. 메모했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좋아. 나의 주장. 저작권 인정해 주자. 주장에 대한 근거.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의미를 단순히 뭔가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굳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창작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저작권 인정해 주자. 인공지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과 다른 내용? 아니,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한 내용의 창작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해 줘라.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인간의 감정과 다르니까 인정해 줘라. 그건 아니지. 예상되는 반론.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저작자를 인공지능 자체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1, 2, 3, 4번 다 달려들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른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그래 인간을 감동시켜도 인간과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제작됐다면 그거 인간의 사상과 감정 표현한 거 볼 수 없다. 반론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11번 어휘 문제요. 네, 정답은 3번. 요 정도로 확인해 놓도록 하죠. 일단 정지.